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세영이라고 하고요. Modeler of Virtue 여섯 번째 아티클 리뷰, 제가 리뷰할 논문은 Unupgrading Procedure for Adaptive Assessment of Knowledge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리스트를 보다가 선택을 한 거는, 제가 이 Adaptive Assessment라는 말 뒤에 of Knowledge라는 말이 오는 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특정평가를 공부한 지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Adaptive Assessment 하면 떠오르는 거는 그 IRT를 베이스로 한 CAT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피드백이 좀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ability score를 주는 거고, 그러면 A numeric value밖에 안 받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는 좀 모호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의 지식 상태를 규명하고 그 지식상의 strength and weakness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감히 골랐어요. 그래서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Adaptive Assessment of Knowledge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정의하기를 최소한의 문항만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의 knowledge state를 uncover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전 역사를 좀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프로시저가 있거든요. 하나는 deterministic 한 거고, 다른 하나는 non-deterministic 한 거고요. 여기서 deterministic procedure에서 deterministic 하다는 거는 그 학생의 knowledge state가 있으면은 그거랑 그 학생의 리스판스 패턴이 원투원 관계라 가지고 이게 주어지면 이게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deterministic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on-deterministic procedure 쪽에서는, 물론 같은 분이시긴 하지만 쪽에서는 이쪽의 그 생각이 좀 unrealistic한 assumption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knowledge state 안에 들어있는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수해서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knowledge state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찍어가지고 또 운 좋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이 deterministic procedure의 가정이 unrealistic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에러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지금 에러라고 하는 거는 여기 inattention이랑 guessing 이거를 take into account 해줘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또 두 개로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하나는 discrete한 거고 하나는 또 continuous한 거예요. 여기서 이 discrete한 거는 이 deterministic procedure를 좀 계승 발전시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게 unrealistic assumption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uncover 된 knowledge state가 완전히 엉뚱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neighboring state에 대응되는 문항들을 제시하면서 조금 더 그 uncover knowledge state를 true knowledge state에 가깝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 절차를 밟는 게 이 discrete procedure이에요. 근데 이 continuous procedure는 그 이 앞에 두 개랑은 좀 질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거든요. 여기서는 likelihood function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all possible knowledge states에 대한 likelihood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likelihood 값이 제일 높은 knowledge state를 이 학생의 uncovered knowledge state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continuous procedure인 거죠. 어,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얘보단 당연히 얘가 좋을 거고, 왜냐면 얘가 발전시킨 거니까. 근데 얘랑 얘는 좀 질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중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하겐마이어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 accuracy랑 efficiency 두 가지 차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accuracy는 이 uncovered knowledge state가 있고 true knowledge state가 있으면 이게 완전히 동일하게 포개어지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accuracy의 정의고요. 이 efficiency는 학생에게 제시하는 문항의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게 efficiency 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continuous procedure과 discrete procedure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이 continuous procedure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 연구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continuous procedure 중심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continuous procedur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Bayesian inference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prior term이 들어와야 될 건데, 그러면 이 prior를 제일 처음 prior는 guessing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guessing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continuous procedure의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continuous procedure도 또 이것도 결국에는 non-deterministic procedure이니까 error probabilities를 고려를 할 건데 그 에러에 대해서도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에러 값이 뭔지도 모르니까 또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continuous procedure이 좀 성능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안 좋게 나오는지를 이것도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Heller and Rapich 선생님들께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incorrect error probabilities and prior information이 이 accuracy나 efficiency나 다 햄퍼를 해놓더라, 망쳐놓더라라는 결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그 질문이 나와야 될 거예요. What should we do if we want to adaptively assess the students, but we have no information about the state and error probabilities?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들의 main research question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upgrading phase예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도 An Upgrading Procedure for Adaptive Assessment of Knowledge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assessment phase만 했었다면 upgrading phase를 한 번 더 해주자라는 게 이 저자들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upgrading phase가 간략하게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error probabilities랑 state probabilities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그룹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그룹부터는 이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컴퓨트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한다면 점점 더 테스트의 성능이 그룹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리스폰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그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이때 이분들은 이 처음에 이니셜 게싱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건데 그 중에서 efficiency보다는 accuracy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니셜 게스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니셜 게스를 accuracy에 초점을 둬서 맞춰놓으면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 error probabilities and state probabilities에 대한 그 추정치가 훨씬 더 실제 값에 가까워질 거고 그렇게 퍼레미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efficiency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거니까 이 accuracy를 보장하면서도 efficiency도 충분히 나와주는 그런 테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 업그레이딩 페이즈도 어세스먼트 페이즈에 얹은 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딩 페이즈를 어세스먼트 페이즈에 얹은 게 업그레이딩 프로시저이니까 이것도 결국 어세스먼트 페이즈가 컨티뉴어스 프로시저이니까 이것도 컨티뉴어스 프로시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문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의 knowledge state에 대한 likelihood 값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업데이팅 할 건가, 그리고 어느 때 이 그 assessment를 terminate 할 건가에 대한 세 가지 룰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 likelihood, 모든 knowledge state에 대한 likelihood 값을 다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는 하나로 knowledge state, 하나의 knowledge state의 likelihood 값이 집중되어야지 그 likelihood 값이 충분히 커질 거고 그때 이제 이 시험을 terminate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knowledge state에 대한 그 업데이팅 과정에서 이 최대한 knowledge state에 대한 likelihood 값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게 이 adaptive assessment의 philosophy에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나온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이 term을 minimize한 argument를 골라달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게 그 question Q를 줬는데 그 학생이 그걸 맞췄으면은 그거를 question Q를 포함하고 있는 knowledge state에 대한 likelihood 값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리고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틀렸으면 또 그 반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knowledge state, 이 question Q를 줬을 때 제일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려면은 그 likelihood 값을 이 문제를 냈을 때 반 정도의 확률로 맞출 것 같고 반 정도 확률로 틀릴 것 같으면은 이 전체 knowledge state의 likelihood 값이 제일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 값을 minimize 한다는 거는 이 값이 2분의 1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question Q를 포함하고 있는 knowledge 지적자 안에 있는 모든 knowledge state의 likelihood 값을 쫙 다 더해줬을 때 그게 0.5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question Q를 포함하고 있는 knowledge 지적자의 likelihood 값이 0.5에 가깝다는 거니까 그 포함하고 있지 않은 knowledge state는 또 0.5에 가깝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출 것도 같고 틀릴 것도 같은 그런 문제를 뽑아달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퀘스천을 셀렉션하면 거기에서 리스판스가 나올 거고 그 리스판스에 반응해가지고 이 업데이트, knowledge state의 likelihood 값을 업데이팅을 해주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베이스 디어럼의 형태잖아요. 여기에 prior term이 있고 prior로 posterior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posterior가 다시 prior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를 그냥 수식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이게 되게 저는 make sense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이 텀을 보면은 그 knowledge structure 안에 있는 모든 knowledge state들에 대해 가지고 그 knowledge state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그걸 가정했을 때 이러한 response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특정 knowledge state가 주어지고 그게 가정됐을 때 이러한 response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그 비율을 따지잖아요. 그 비율을 따졌을 때 그게 바로 이 특정 knowledge state 가 리스판스가 주어졌을 때 특정 난리 스테이트가 주어질 확률, 그러니까 likelihood, 다음 단계에서 likelihood로 삼는다. 이게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첫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업데이팅 룰인데 이거를 전체적인 시야로 첫 번째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조망을 하면은 그게 요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initial likelihood가 들어오고 initial likelihood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러한 리스판스 전체 리스판스 패턴이 이렇게 주어질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인 likelihood 값으로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스타핑을 하는 거는 결국 이 최종적인 likelihood 값이 정해놓은 threshold를 넘어섰을 때 스타핑을 하게 되겠죠. 이 논문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0.95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0.5는 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난리 스테이트가 두 개가 이렇게 도출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업데이팅을 하고 업데이팅한 결과 threshold를 넘어섰을 때 terminate 한다는 이 논리를 가지려면 이 knowledge state가 주어졌을 때 response가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BLIM, the Basic Local Independent Model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식이잖아요. 이러한 리스판스 패턴이 주어질 확률은 각각의 모든 knowledge state에 대해서 이거를 확률값을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준 거니까 이거 다 되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될 건데 이게 지금 local independence 한 상황이니까 이 모든 리스판스 패턴에 대해서 확률값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리스판스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걸 다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텀에 해당하는 요게 지금 여기서 보면 프로덕트 기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한 그 리스판스 각각의 리스판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면은 요것도 구할 수 있고 요거 구할 수 있으면 앞에서 나오는 요런 것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면은 지금 여기 네 가지로 분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knowledge state 안에 들어있는 문항과 들어있지 않은 문항 이렇게 나눠져 있고 틀린 문항과 맞춤 문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면 knowledge state 안에 있는데 틀렸어요. 그럼 실수한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inattention이고 여기서는 beta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beta q라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 knowledge state 안에 들어있지 않은 문항인데 그걸 맞췄잖아요. 그럼 이거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uessing인 거고 여기서는 error q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knowledge state 안에 없는데 틀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잘 틀린 거죠. 그냥 guessing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guessing한 확률을 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knowledge state 안에 있는데 맞춘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는 실수 안 한 거고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베라 Q를 빼준 거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한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 조건 맞춰서 이 프로덕트 기호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요게 요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들은 이 BLIM을 그대로 안 쓰고 이 MAR BLIM이라는 거를 만들어 쓰려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MAR은 보이시듯이 이 missing at random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다가 미싱을 하고 그냥 아예 안 풀고 넘어가는 문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response pattern이 incomplete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incomplete response pattern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모든 knowledge, 수학자 안에 있는 모든 knowledge state에 대한 이러한 incomplete response pattern의 확률을 계산해서 다 더하면 당연히 이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 term을 계산하러 온 거고, 여기서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는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정이 됐을 때, 그럼 이제 KRW 다 가정이 된 거니까 그때 미싱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주면 요 확률과 똑같아지겠죠. 어, 근데 이게 missing at random 상황이기 때문에 이 missing이 발생하는 거는 knowledge state랑 전혀 상관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는 conditional independent 하고, 따라서 요걸 삭제해가지고 요렇게 써도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자리에 요거랑 요거 똑같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요거 싹 집어넣으면 요렇게 될 거고, 근데 요거는 지금 시그마 변수 K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상수치고에서 앞으로 탁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MAR, 그냥 BLIM이 아니라 MAR, BLIM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하실 때 요거의 성능도 한번 체크를 하십니다. 아까 Heller and Rapid 선생님들께서 이 incorrect and error and state probabilities를 활용하면 continuous procedure의 performance가 굉장히 저해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제시를 하셨거든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냐면 이 likelihood랑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initial likelihood를 결국에 저희가 guessing을 해야 될 건데, 이거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informative한 거고 다른 하나는 uninformative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informative 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 학생의 knowledge state에 대한 각각의 그 확률 값이 어느 정도 될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informative initial likelihood예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이게 물론 맞으면은 당연히 그 가정이 맞았으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크게 변화할 게 없어서 테스트 빨리 끝날 거고 이피션시 좋을 건 너무 당연하지만, 만약에 이게 틀렸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컨티뉴스 프로시저를 햄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uninformative initial likelihood를 쓰자는 거예요. 이 uninformative initial likelihood는 뭐냐면, 여기서 uninformative 하다는 거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말 그대로 모든 knowledge state에 대한 그 probability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ikelihood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uniform distribution을 이 initial likelihood 펑션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informative한 거 쓰면은 efficiency 잘 나오니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incorrect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주 보수적인 conservative한 uninformative initial likelihood를 만들어 놓고 이거 두 개를 같이 updating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formative initial likelihood만 쓴 거를 이 저자들은 원래 기존의 continuous procedure이라고 해서 basic procedur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분들께서 만드신 새로운 프로시저를 extended procedure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문항을 선택을 하는 거는 이 informative likelihood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업데이팅을 할 때는 이거 두 개를 같이 informative and uninformative initial likelihood를 같이 업데이팅을 해주다가,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라도 terminate criterion 넘어섰을 때는 이제 종료를 시켜주는 거죠. 네, 이게 이분들이 만드신 extended procedure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활용을 하실 거예요. 이제 저자들이 만든 upgrading procedure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되는데, 이게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글씨가 작은데 일단은 말로 설명하면서 최대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어떠한 response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response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initial guess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initial likelihood를 만들 때는 uninformative한 거를 사용하자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efficiency보다 accuracy를 중요시하면서 이 estimate을 이거에 대한 estimate을 만들자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accuracy를 중요시하려면 conservative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uninformative한 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베라햇이나 에라햇 같은 경우에는 이런 error probabilities는 실제값보다 sufficiently large하게 잡자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컨저버티브한 입장인 거고 이게 accuracy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sufficiently large 하되 이거는 당연히 만족시켜야 돼요. 이 inequality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이거는 그 실수해서 틀린 거고 이거는 찍어서 틀린 거잖아요. 찍어서 틀린 게 실수해서 틀린 것보다 확률이 낮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런 inequality를 안 맞춰주게 되면은 성립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업데이팅 과정에서 이 퀘스천 Q를 맞췄는데 맞췄으면 knowledge state에 그 퀘스천 Q가 들어와 있으면 그거의 likelihood 값이 높아져야 되는데 원래라면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nequality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그룹에서 이렇게 이니셜 게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스타트가 하게 되고 첫 번째 학생부터 퀘스처닝 룰에 따라 가지고 아이템 셀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리스폰스가 들어오면은 업데이팅 룰에 맞춰 가지고 업데이팅을 하고 그게 만약에 스탑핑 크라이테리언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 학생을 종료하고 아니면 이걸 반복해 주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이 학생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 학생까지도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전체 그룹이 이제 어세스먼트가 종료가 되겠죠. 이 그룹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다 종료되기까지를 어세스먼트 페이즈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 하던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세스먼트 페이즈를 지나오고 나면은 이까지 끝나게 되면 첫 번째 그룹이 끝나면은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리스폰스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 리스폰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하는 단계를 이 업그레이딩 페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놨던 그 Missing a Random Basic Local Independence Model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P-Theta나 베라 P-Theta가 아니라 P-Hat, 베라-Hat, 에라-Hat 이 세 개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를 새롭게 컴퓨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는 그냥 찍은 거니까 이것보다는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이 값이 훨씬 더 현실적일 거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테스팅을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룹 2가 끝나고 나면 그룹 2에서는 또 2배의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더 정확한 에스티메이트를 개선할 수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점점 efficiency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 저자들이 만든 업그레이딩 프로시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크게 두 개예요. 업그레이딩 프로시저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퍼포먼스는 어떠한지 그리고 미싱 의 랜덤 이것도 이게 밸리어블 모델을 represent 할 수 있는지 이거 두 개를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accuracy랑 efficiency 두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그 estimation bias도 한번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 6가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업그레이딩 프로시저가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할 거고 그게 여기 나오는 gold standard procedure이 되는 거예요. 이 gold standard procedur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스터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추정치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추정치들을 그 파라미터 값에 대응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베스트 효율이 되겠죠. 그거랑 이 업그레이딩 프로시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점점 이 저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룹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다가가면은 이제 요거 성능이 업그레이딩 프로시저의 퍼포먼스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세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베이직이고 다른 두 개는 익스텐디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베이직 프로시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informative initial likelihood만 사용하라 하는 거라면 extended은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informative and uninformative를. 근데 이거 두 개 차이는 그 이 테스팅을 그 아이템 셀렉션을 할 때 uninformative 한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informative 한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거는 efficiency를 재는 거고 efficiency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듯이 average number of presented problems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의 수가 평균적으로 제시된 문항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테스트 빨리 끝난 거고 efficiency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재보니까 이게 gold standard procedure이고 여기에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룹 3에서부터 벌써 가까워지는 게 저는 되게 좀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보면 심지어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게 나중에는 고스탠다드보다 더 좋아지더라고요, efficiency가.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다음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accuracy는 지금 여기서 두 개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 proportion correct예요. 이게 아까 그 제일 처음에 그 하게마이어 선생님께서 정의하신 accuracy 정의랑 똑같은 건데 그 uncovered knowledge state랑 true knowledge state가 정확하게 포개지는 것들의 비율. 근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맞춰야지 맞은 걸로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average symmetric distance를 같이 고려를 하세요. 이 symmetric distance는 저희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대칭 차집합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집합이 아닌 나머지 영역 이거. 이걸 symmetric distance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는 average symmetric distance는 평균적으로 몇 개 틀렸냐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정교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 accuracy를 봤을 때 accuracy가 이것도 점점 gold standard procedure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efficiency가 이 3단계에서 3단계에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게 오히려 고ld standard보다 이 extended procedure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 accuracy에서의 손실인 것 같아요. accuracy에서 이 gold standard보다 안 좋으니까 그냥 정확하지도 않은데 시험을 빨리 끝내버린 거죠. 이거 안 좋은 신호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ccuracy가 점점점 이렇게 근사해 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 업그레이딩 프로시저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게 이 accuracy가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안 좋잖아요. 이 그룹 2 여기 있는 애들은 무슨 죄예요? 약간 불쌍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efficiency는 좋게 나왔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그 정확하지 않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이 extended procedure 중에서도 이 uninformative 한 거를 기준으로 item selection을 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성능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 이 중에서 best procedure를 뽑으라면 요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리고 estimation bias인데요. 이거 당연히 그 gold standard procedure 쪽으로 이렇게 점근해 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rapidly 이렇게 decrease 하는데 이거는 좀 slowly decrease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이 지금 시뮬레이션 스터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 안 했지만 이 knowledge state 개수가 500개, 1000개, 2000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템 문항이 60개거든요. 그래가지고 60개 문항이면 이 베라도 60개가 나올 거고 에라도 60개가 나올 건데 이건 500개, 1000개, 2000개 막 이러니까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오고 나서야 점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 업그레이딩 프로시저의 그 퍼포먼스 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이 estimation bias를 봤을 때 missing at random 그 basic local independence model 이거를 활용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real data simulation study로 넘어가는데, 약간 시간 관계상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되게 거의 비슷해요. 결과치들을 보면. 결국 점근해 가고, 이 약간 형상은 좀 다르긴 한데, 점근해 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근데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아까 시뮬레이션 스터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extended procedure 중에서도 uninformative를 활용한 게 더 성능 accuracy 측면에서 더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든다기보다는 리얼 데이터 상황 이 조금 있다가 디스커전 상황에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리얼 데이터 스터디를 할 때 쓰는 이 자료가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막 그 베라 값도 그렇고 에라 값도 그렇고 좀 이상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estimation bias도 처음에는 0.02, 0.07, 0.1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각각 그 state careless error, lucky guess probabilities에 대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요렇게 훨씬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real data study 상황에서도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네, 일단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